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뭐 이런 생각 가끔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어쩌면 좀 놀라운 해답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받는 방법. 네, 그게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볼 자료들은요.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이 사망보험금 생전지급 제도에 관한 기사들, 그리고 금융당국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히 제도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동수 씨 사례처럼요. 은퇴 후에 월 한 1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생활비 걱정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혹시 사망보험금 미리 연금처럼 받으시겠어요?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난 10월 말부터였죠. 5개 주요 생명보험사에서 시작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변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게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제도는 아니고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특히 빠른 고령화 속도하고 또 그에 따른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 이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퇴 후에 소득이 확 줄어드는 그 소득 절벽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공적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꽤 있었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당국하고 보험업계가 좀 머리를 맞댄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미 가진 자산을 노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가입자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부어온 종신보험, 여기에 좀 주목하게 된 겁니다. 아, 종신보험이요? 네. 사후에 남겨줄 자산이다. 이런 좀 고정관념을 깨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이걸 전환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구체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인 어떤 필요성하고 또 금융업계의 고민이 딱 맞아떨어져서 나온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그냥 상품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니라 종신보험의 역할 자체를 좀 다시 정의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네요. 공식 명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5개 주요 생보사가 동시에 시작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그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그리고 KB라이프 이렇게 5곳이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는 건요. 그만큼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업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또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보험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핵심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신청하시는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 네. 아무래도 노후생활자금 마련이라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연령 기준이죠. 네. 둘째는 가입하신 보험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고요. 사망보험금 액수는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 확정형이요. 네, 여기서 금리 확정형,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보험금의 미래 가치가 계약 시점에 딱 정해져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연금 지급액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바뀌는 상품은 미래 예측이 좀 어려워서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 확정형이 필수 조건이군요. 변동금리 상품은 해당이 안 된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다음 조건은 뭔가요? 셋째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을 넘었고 이미 납입이 다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약이어야 하는 거죠. 납입 완료. 네. 넷째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하고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같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해당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 즉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이 없어야 한다. 네. 왜냐하면 대출이 있다는 건 이미 그 보험금의 일부 가치가 담보로 잡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유동화 대상으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확하네요. 정리하면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인데 9억 원 이하, 그리고 10년 이상 납입 완료했고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같고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군요. 혹시 집에 오래전에 들어놓은 종신보험 있으시면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생전에 나눠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본인이 선택한 기간 동안 나눠서 받게 됩니다. 현재는 연단위 지급형,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받는 방식만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월 단위 지급형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생활비 흐름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월 단위도 생긴다니 다행이네요. 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언제부터 또 얼마 동안 받을지 이걸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가령 30세에 가입해서 매달 한 8만 7천 원씩 20년간, 그럼 총 한 2천만 원 정도 납입하고 사망 시 1억 원을 받는 종신보험이 있다고 해보죠. 이분이 55세에 이 제도를 신청해서 나는 사망보험금의 한 70%를 20년 동안 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을 해보면요. 이 경우에는 매년 약 164만 원씩 20년 동안 총 한 3,274만 원 정도를 살아계실 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20년 동안 연금을 다 받으시고 그 이후에 사망하신다. 그러면 유족에게는 원래 사망보험금 1억 원에서 이미 지급된 70%, 그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낸 보험료는 총 2천만 원 정도인데 살아있을 때 받는 돈이 3,274만 원이고 또 나중에 유족에게 3천만 원이 또 지급된다고요. 이거 낸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셈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점이 많은 분들이 좀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에도 보험금에는 계속해서 예정이율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가치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예정이율. 네. 특히 금리 확정형 상품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이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서 납입한 원금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유동화 제도는 이 미래 가치의 일부를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긴 한데 그 규모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복리 효과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아까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55세가 아니라 좀 더 늦게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그 개시 시점이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앞선 그 예시에서 55세가 아니라 한 6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결정하시면 그 10년 동안 보험금의 이자가 더 붙겠죠. 그렇죠. 10년치 이자가 더 붙겠네요. 네, 그 결과 연간 받는 금액이 늘어서 월 한 18만 9천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만약 70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월 22만 원, 75세부터는 월 25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즉 늦게 개시할수록 연금 수령액하고 총 수령액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월 수령액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돈을 미리 받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언제 받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지 이걸 좀 고민해야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뭐 예상 수명이나 건강 상태, 다른 소득 계획하고 잘 맞물려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뭐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 제도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가? 아니면 뭐 미래나 상속을 위해 남겨둘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텐데요. 네, 크게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당장 현금 흐름 개선이 좀 절실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워야 한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비교적 좀 이른 시점, 그러니까 55세나 60세 정도의 유동화를 시작해서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뭐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양비라든지 간병비 같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유용할 수 있죠. 아, 목돈 마련. 네. 이럴 때는 유동화 비율을 한 80%나 90%까지 최대로 높이고 수령 기간은 한 2년이나 5년 정도로 좀 짧게 설정해서 필요한 자금을 좀 빠르게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보충 목적하고 목돈 마련 목적하고는 활용법이 다르군요. 그렇죠. 셋째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셔서 굳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땡겼을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혹은 자녀에게 이걸 온전히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해당될 거고요. 네. 유동화를 신청하면 살아있을 때 받는 돈은 있지만 그만큼 최종적으로 유족에게 돌아갈 사망보험금 액수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따라서 상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유동화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비율을 한 40에서 50% 정도로 좀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없고 개인의 상황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네요. 그 유동화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받을지, 또 수령 기간, 몇 년간 받을지, 그리고 개시 시점, 언제부터 받을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단순하게 연금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나의 노후 계획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 도구 상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생활비 보충이 주목적이면 비율 60에서 70%에 기간 10에서 20년, 의료비 대비 목적이면 비율 80에서 90%에 기간 2에서 5년, 상속도 좀 고려한다면 비율 40에서 50%에 기간 조절, 이런 식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잘만 활용하면 정말 든든한 노후 대비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분명히 유의해야 할 점이나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하고 유동화를 통해서 받게 될 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월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월 150만 원 기준? 네, 만약 이 한도를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월 납입 보험료하고 예상 연금 수령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주의점은요? 둘째는 아까 자격 요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험계약 대출이 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잔액이 있다면 이걸 먼저 갚아야만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고요. 셋째는 이자 수익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복리 이자 수익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복리 효과를 덜 누리게 되는 거니까요. 네. 특히 수령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 확보와 장기적인 이자 수익 사이에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상의 불편함도 좀 있겠군요, 아직은. 네, 아무래도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서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대출 유무, 이자 손실 가능성, 그리고 당장의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따져볼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에 나타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한 전문가는 종신보험을 죽어야 받는 돈이라는 어떤 수동적인 자산에서 살아있는 동안 활용하는 능동적 자산으로 인식을 바꾼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혁신성을 높이 샀고요. 네. 또 다른 전문가는 납입 원금 이상의 금액을 생전에 받고도 유족에게 일정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불안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고령화 시대의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너무 널리 퍼질 경우에 보험사들의 장기적인 부채 부담이나 유동성 관리에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입자들이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서 좀 성급하게 결정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나 또 가입자 선택의 문제점, 이런 지적도 있군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다른 형태로 나온다든지? 네.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화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신에 요양시설 이용료로 직접 납부된다거나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 연계형 상품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 서비스 연계형이요? 네. 또한 더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인 톤틴형 연금보험이나 해지환급금은 적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인 저해지형 연금보험 같은 새로운 노후 대비 상품들도 이르면 내년 초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계속해서 좀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비스 연계형이나 톤틴형 연금이라 정말 노후 설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핵심만 좀 간추려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망보험금이 단지 사후의 유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금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만 55세 이상이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9억 이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를 10년 이상 완납하고 계약 대출이 없는 분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원하는 시기, 기간, 비율로 나누어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리 받는 만큼 상속 금액은 줄어들 수 있고 또 세금 문제나 이자 수익 감소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가족 상황,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맞습니다. 어쩌면 이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낸 보험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생각의 전환 아닐까요? 보험의 초점이 죽음 이후에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런 면이 있죠? 혹시 지금 50대 중반 이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해당 연령대시라면 서랍 속에 넣어둔 오래된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심코 넘겼던 보험사의 안내 문자나 전화가 어쩌면 여러분의 노후에 예상치 못한 든든함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사망보험금 생전 지급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돈을 언제 받느냐,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계획하며 남겨진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삶에 비추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